그러니까 파리를 못 넘은 것도 있겠지만 아스날 자신들의 뭔가 이 심리적인 벽을 이번에는 4강에서 마무리하게 된 느낌이 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에 오늘 게임도 물론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파리가 물론 잘해서 넣은 거죠. 아스날의 실수를 캐치한 것도 있으니까. 그런데 아스날이 자신들의 실수로 결정적인 상황을 내줬던 장면들이 너무 많았어요. 그리고 그 실수를 결과로 바꿀 수 있는 건 당연히 그 상대팀 선수들의 퀄리티가 좋은 거겠죠. 줄곧 우승을 하던 팀들은 뭐랄까 이런 게임에서 지고 있어도 지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잖아요. 그러면서 또 게임이 풀리는 경우들이 있고 이런 말 있잖아. 그러니까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. 뭐 그런 것처럼 아스날이 아직까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극복을 하지는 못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된 이상 그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. 결국에는 이 본머스전에 풀주전을 넣은 거 이것들이 체력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체력이라는 게 결국에는 몸의 피로지만 이제 판단의 피로도 만들어내는 거고 그 판단의 피로가 결국에는 실수로 이어지는 거잖아요. 일단 아스날이 두 번째 골 하키미한테 실점할 때 첫 번째 그냥 자기들끼리 패스미스 하나 있었죠. 그리고 나서 또 파리가 완벽한 공격을 하지 못했는데 거기서 토마스 파티가 처리가 매끄럽게 되지 않으면서 또 거기서 실수성 플레이로 결국에는 실점하게 된 거잖아요. 그런 것들이 아스날 입장에서는 무언가 그 결정적인 부분을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. 오늘 아스날은 그래도 준비를 해온 것들이 눈에 보이긴 했습니다. 그러니까 경기 초반에 아스날은 오늘은 원래 우리가 하던 거에서 조금은 컨셉을 바꿔보자. 원래는 아스날이 뭐 측면 쪽에서 사카 같은 선수 수비를 끌어내고 그 다음에 뭐 하프 스페이스 같은 데로 다른 선수들이 들어가주면서 조금 더 퀄리티에 신경 쓴 공격들을 많이 했었거든요. 그런데 오늘은 질보다는 약간 양 느낌으로 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토마스 파티가 스로인 할 때 모두 롱스로인으로 처리를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요. 그리고 그냥 단순 크로스 자체도 꽤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오늘은 그냥 박스 안으로 공이 투입되는 횟수 자체를 늘려보자 이렇게 진행을 했었던 것 같고 또 효과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. 뭐 라이스 처음에 헤더 있었죠. 그리고 또 막 그렇게 공이 들어갔던 상황 속에서 웨데고르 같은 선수들 또 슈팅 같은 것도 있었지만 그게 득점이 되지 않았던 거죠. 그리고 축구는 약간 그 파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데 아스날이 이 파도가 가고 있었을 때 결국에는 성과가 나오지 못하면서 흐름이 또 한번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. 그리고 이런 흐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선수가 저는 돈나룸마라고 봐요. 진짜 이 골키퍼의 중요성이 더 이렇게 높은 무대로 갈수록 계속 입증이 되잖아요. 바르셀로나 인테르전 존머도 그렇고 오늘 경기 돈나룸마도 초반에 세이브한 거 보세요. 특히나 여러분 웨데고르 슈팅은 거리도 워낙 가까웠고 바운드가 되기도 했고 속도도 빨랐고 또 수비의 다리 사이로 들어가는 공이기 때문에 뭐 먹혀도 사실 할 말 없는 골이에요. 근데 그거 돈나룸마가 막아냈잖아요. 그러면서 아스날의 그 초반 공세를 어느 정도 세이브 해내니까 결국에는 그 아스날의 흐름을 넘기게 됐잖아. 이게 돈나룸마가 단순 그거 세이브해서 뭐 한 골 먹힐 걸 0으로 만들어줬다 이걸 넘어서 공격수들한테 계속해서 새로운 판을 만들어주는 거야. 흐비차, 바르콜라 두 애한테 계속해서 기회를 무한 생성시켜주는 거라고. 그 역할을 돈나룸마가 했고 이 돈나룸마가 버텼던 게 결국에는 파리가 쓰러지지 않고 나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을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스날은 오늘 어느 정도 이제 풀백들의 역할이 평소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부여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제 최근 들어서 스켈리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빌드업하는 경우 많아졌는데 오늘도 역시 스켈리 안쪽으로 넣어서 인버티드 풀백처럼 사용을 했었고요. 그 다음에 팀버는 일반적인 리그 경기보다 저는 오버래핑, 언더래핑이 더 많다고 느꼈어요. 그래서 위치 자체가 조금 더 높은 느낌이 있었고 팀버 발에서 크로스가 나가는 빈도도 평소보다 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우풀백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썼던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과는 결국 나오지 않았고요. 또 이 전반전에 결정적인 저는 사건이 하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살리바의 패스미스부터 시작이 됐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살리바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. 레알 마드리드전 그렇게 해서 골 먹혔죠.
크리스탈 팰리스전 그렇게 해서 또 먹혔습니다. 오늘 경기 실점 안 했지만요. 살리바의 패스미스부터 분위기가 조금 넘어가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. 파리 생제르맹이 뭐 실점은 안 하고 있더라도 윗공기를 별로 못 맡았었잖아요. 전반 초반에는. 근데 살리바의 그 패스미스로부터 파리 생제르맹이 좀 윗공기를 맡을 수 있게 됐고요. 그리고 그런 흐름이 지속되면서 결국에는 아스날이 첫 골을 실점하게 됐는데 그 첫 골 실점 장면에서도 그러니까 결과만 보면 라이스가 프리킥을 내준 게 됐지만 사실 라이스 프리킥 이전에 아스날 패스가 불안정했기 때문에 그 프리킥이 나온 거잖아요.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스날의 실수부터 첫 골이 만들어진 거잖아요. 그래서 오늘 경기 그냥 계속 느껴지는 게 아스날이 자신한테 졌다. 파리를 못 넘은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오늘 파리 생제르맹 저는 개인적으로 또 흐비차 칭찬하고 싶어요. 흐비차가 공격적으로도 정말 좋은 선수잖아요. 직접 마무리되고 1대1 드리블 되고 또 플레이메이킹 능력도 있고 그런데 오늘은 수비도 정말 열심히 해줬어. 이 사카 마크를 누누 멘데스가 하는 게 아니라 자꾸 흐비차가 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왔죠. 그래서 이 흐비차라는 선수가 감독이 싫어할래야 싫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공격도 잘하는데 수비까지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안 넣어. 저런 선수 당연히 붙박이 주전 박을 수밖에 없죠. 그리고 이런 공격수의 수비 가담은 이렇게 챔피언스리그 4강 같은 높은 수준의 무대에서 더욱더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. 확실히 또 이 파리 생제르맹이 그냥 시즌 전체적으로 되게 팀을 잘 만들었다. 그냥 이적 시장을 너무 거의 고트급으로 보냈어. 이거는 파리가 근래에 보낸 이적 시장 중에서도 거의 제일 좋은 성과가 아닐까? 주앙 네베스, 흐비차, 또 파초 진짜 뭐 구멍이 없는 그런 스쿼드를 구축을 한 게 또 놀라운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순수 기량으로 따지면 뭐 흐비차, 음바페 비교했을 때는 음바페가 더 당연히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팀적으로 봤을 때는 뭐 밸런스 같은 거 따졌을 때는 흐비차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비 가담의 차이가 조금 더 있을 것 같고요. 그런 것들이 팀적으로는 더 쫀쫀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을 해주죠. 그 마지막 퍼즐이 딱 맞아떨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 있죠. 밸런스가 잘 잡히게 된 것 같습니다. 흐비차 오면서. 그리고 오늘은 아스날 자체도 1차전보다 경기력 안 좋았던 거 맞습니다.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그러니까 후반전에 보면은 볼 처리가 되게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어. 뭐 옛날 같았으면 누가 이렇게 한 명 몸싸움을 하고 있다? 그러면 어떤 세컨볼이 굴러가고 있어. 그러면 그 선수가 이건 내가 가져가서 처리해야겠다. 막 이런 판단들이 되는데 오늘은 아스날 선수들 전체적으로 이거 내가 가져가야 되나? 그러니까 판단의 속도가 느린 느낌. 그거는 체력적인 거랑 연관이 없을 수 없다 생각해요. 아스날이 약간 초반에 체력을 짜내는 메타로 갔었는데 그 체력을 짜낼 때 파리가 버텨버리니까 그거에 대한 또 스노우볼도 어느 정도 굴러간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그런 것들을 더 가중시킨 선수가 저는 주앙 네베스라고 생각합니다. 얘 진짜 보물 같은 영입입니다. 아스날이 중원 싸움이 정말 괜찮은 팀이거든요. 파티, 웨데고르, 라이스 여기서 안 뛰는 애 없잖아요. 다 잘 뛰고 또 라이스 파티 정도면은 피지컬도 괜찮고 한데 이 주앙 네베스라는 선수가 정말 미친 개처럼 뛰어다니면서 한두 번씩 파울만 얻어줘도 그게 흐름 끊는데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? 또 커팅도 해주고 이 중원에서 에너지 레벨을 계속해서 채워준다는 게 정말 큰 역할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굳이 또 얘기를 하자면 살리바가 이 마갈량이스한테 멘탈적으로 좀 지지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뭐 그런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이 마갈량이스라는 존재가 아스날에게는 되게 컸던 것 같다. 마갈량이스 있을 때보다 살리바가 너무 실수가 많아졌어. 그런 수비진의 리더가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. 물론 키비오르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잘해줬지만 마갈량이스가 전체적으로 수비 라인 잡아주고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그런 든든한 정신적 지주 역할도 해주고 또 세트피스에서도 공격 되게 잘하잖아요. 그런 것도 전력에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이 듀오일 때 시너지를 내는 선수들인데 마갈량이스의 부재도 좀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. 오늘 경기는 파리가 실력적으로 그냥 깔끔하게 이긴 게임이다.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약간 게임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.
파리가 잘해서 아스날을 눌러서 이겼다. 뭐 요런 게임이 있고, 또 아스날이 못해서 파리가 그걸 잘 이용했다. 이런 게임들이 있잖아요. 근데 저는 오늘 경기는 물론 파리도 당연히 잘하긴 했지만 아스날 스스로가 좀 자멸하는 그림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. 파리 홈인 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. 그러니까 파리 자체도 100% 완벽한 게임은 아니었던 게, 일단 단적으로 제가 수치를 나중에 한번 보겠지만 본인들의 진영에서 아스날한테 공 뺏긴 적이 되게 많아요. 특히나 전반전에는. 근데 그거를 아스날이 골을 못 넣었잖아. 그런 것도 있고, 또 PK도 실축했잖아요, 비티냐가. 그래서 파리 자체도 100% 완벽한 게임을 한 건 아니야. 그리고 두에랑 바르콜라 이런 선수들이 전반전에 골 다 넣었으면 진작에 3대0 돼서 아스날 숨통을 일찍 끊을 수 있었던 게임이었는데, 그런 것들도 보면은 아스날한테 어느 정도 기회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주어진 거였죠. 그러니까 코인이 계속 아스날한테 주어졌던 경기긴 한데 그거를 살리지 못한 게, 그게 실력인 것 같아요.